안녕하십니까. 1호학당 김태경입니다. 오늘은 제가 돈을 버는 운, 돈을 지키는 운, 이런 내용으로 한번 준비를 제가 해봤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내가 과연 언제 돈을 버는지, 돈을 버는 운, 이걸 굉장히 이제 궁금해 하시잖아요. 내가 이제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지, 언제 이제 돈을 이렇게 벌 수 있을지, 그걸 궁금해 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그거 자체도 사실은 사주 원국에 좀 달려 있습니다. 원국 자체가, 이렇게 돈을 버는, 사주인지, 돈을 쓰는 사주인지, 돈을 모으는 사주인지, 돈을 지키는 사주인지, 돈에 관심이 없는 사주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사실은 사주 원국이 먼저 그걸 나타내고, 그걸 알려주고 결정을 하고, 이제 그에 맞춰서 이제 운이 있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돈을 버는 사주라고 한다면, 식신생재, 상관생재, 이게 이제 기본이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개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돈을 쫓는 명이 되어야 돈을 벌게 됩니다. 돈을 쫓는 명이 되지 않으면, 돈을 추구하는 명이 되지 않으면 돈을 이렇게 버는 운이 되질 않죠. 그래서 이 원국이 먼저 중요하긴 한데, 그런데 이제 원국이 아무리 돈을 잘 버는 사주라고 하더라도, 돈을 이렇게 뭐 아주 돈을 많이 버는 사주라고 하더라도, 그 운의 흐름에 따라서 돈을 버는 때가 있습니다. 돈을 버는 때가 있고, 또 돈을 이제 지키고 모으고 이러는 때가 또 있고, 아무리 원국이 돈을 많이 잘 버는 사주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계속 이어지지는 않아요. 운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끝나면 또 이제 다른 운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무리 돈을 잘 버는 사주라고 하더라도 평생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돈을 버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크게는 이제 30년이고, 이제 작게는 20년, 대개는 10년 이렇게 봅니다. 대개는 10년. 그러면 재운이 왔다고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재운이 왔다고 해서 이렇게 돈을 버는 게 아니고, 그 돈을 많이 이렇게 내 수입이 많은 게 이게 돈을 버는 운이 아닙니다. 명리학에서 이렇게 보자면, 명리학에서는 그 실제로 돈을 버는 운이다 라고 했을 때 나한테 수입이 많냐 적냐, 이게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이런 이제 시나리오가 가능한데, 어떤 이제 사업을 크게 성공한 분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당신은 돈을 언제 벌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는 30대에 돈을 벌었어요. 30대에 제가 30살 되자마자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때 30살부터 40살까지 연 매출이 1억에서 연 매출이 50억이 되는, 즉 50배가 뻥튀기가 된 이 시기가, 이때가 제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면 40대 시기는 어떻게 돼요? 40대 시기는 이제 상장을 했단 말이에요. 뭐 코스닥 상장을 했어요. 코스닥 상장을 해서 회사 자산 규모, 매출 규모 이런 것들은 막 뭐 500억, 1000억짜리 이제 비즈니스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30대부터 40대까지 이 10년간 사업이 이제 성공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고, 40대부터 50대까지는 물론 뭐 상장하고 이래서 자기가 훨씬 더 거부가 됐지만, 이때는 그냥 사업이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 명예 뭐 이제 관운이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그것이 사업이 더 커지고 뭐 이렇게 이제 유지가 되고 비즈니스가 이제 체계적으로 갖추고 이런 것이지, 자기가 대박이 나서 사업이 이제 크게 히트하고 이런 것들은 30대 10년이다. 그래서 이 사주는 실제적으로 보자면 이 사람의 자산 규모,
이 사람의 그 부의 액수가 늘어난 것은 40세부터 50세까지 이 10년간은 몇천억 부자가 된 거죠. 그렇지만 이 사람이 실제 돈을 자기가 벌었다고 생각하는 시기는 30부터 40세까지 이 사업이 크게 이제 성공한 시기. 가진 돈으로만 따지자면 이 30대의 시기는 뭐 100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40대의 시기는 100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밖에서 보기에는 40대의 시기가 돈을 이 사람이 더 거부가 된 시기라고 생각하지만 본인 당사자는 30대에 자기가 이렇게 사업이 크게 성공한 이 시기를 돈을 버는 시기라고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돈을 버는 시기예요. 그럼 40대는 어떻게 되느냐? 40대는 돈을 지키는 운이 되는 거죠. 이제 관성이 돼서 회사가 이제 체계적으로 되고 자기가 이제 30대 때는 자기가 잠을 안 자고 모든 일들을 다 해서 됐지만 이제 40대 되면 회사 규모가 커지고 자기가 모든 일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도 영입하고 더 크게 회사 체계가 갖춰지고 기업의 사회적 책무 이런 것들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관리 비용 이런 것들도 나가고 상장도 하고 이렇게 자기 이제 이름이 이제 알려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건 이제 관운의 작용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사업을 영위하시고 자영업을 하시고 이러시는데 물론 이제 사주 원국에 따라 달렸지만 그렇게 그 돈을 버는 사주라고 했을 때 그것이 어떤 운이 돈을 벌고 어떤 운이 지키는 운이 되고 이런 것들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십신의 상호 관계를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십신의 상호 관계. 이 재를 쫓는 사주들이 재라는 것은 무엇이죠? 내가 결과, 소득, 목표, 성과, 이익 이런 것들이 재성의 통변입니다. 즉 나의 사냥감이에요. 내가 쟁취하는 것들, 내가 쫓는 것들, 쫓는 목표가 되고 그걸 내가 이제 가지려고 하는 것들 이것이 이제 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하고 이러신 분들은 이 재를 다 쫓는 사주들이에요. 재를 쫓는 사주들. 기본적으로 이 재를 쫓는 사주들인데 그러면 사주 원국에 따라서 어떠한 사주 원국이 어떻게 다른 이 재성과 재성을 쫓는 사주라도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야 이 사주가 이제 얼마나 사업가로서 성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운을 판단을 해야 이 사주가 어떤 운에서 돈을 버는지 어떤 운에서 이렇게 망하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업하신 분들은 대개가 이 재를 쫓는 사주가 되는데 그러면 먼저 이 재성과 다른 이제 그 십신의 관계 물론 이제 제격사주들 재를 쫓는 사주들 중에서 이게 관성이 유력한 관성이 있는 사주가 있잖아요. 그럼 이 재성과 관성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재가 이렇게 관을 생합니다. 즉 돈을 벌게 되면 내가 목표를 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런 인종욕구나 내가 안정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이 이 십신의 상호관계에서 재성이 관성을 생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대부분 내가 이제 돈을 벌면 내 이름이 알려지고 명예가 되고 입신양명하게 되고 이렇게 그게 이제 재생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을 쫓는 분들도 이 재성을 먼저 이렇게 쫓아서 재가 관을 생하는. 근데 이런 분들은 목표가 사업이 아니라 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권력을 내가 쟁취하고 그런 것들의 수단으로 재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업가들은 그런 명예나 이런 게 아니라 인정이나 출세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단지 내가 돈을 버는 이것이 이제 중요한 사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성과 관성의 관계는 재가 관성을 생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재성과 인성은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재성과 인성은 재성이 인성을 극을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탐재 괴인의 관계가 되는데 이 재성은 내가 이제 목표를 쫓고 이런 것들은 내가 이 식상과 이 재는 내가 주도적으로 일간이 식상을 극을하고 생하고 일간이 재성을 극을하는 즉 일간이 주체가 되는 활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도적이고 적극적이고 이렇게 돼요. 하지만 관성과 인성은 관성이 일간인 나인 일간을 극을하고 인성도 일간을 생을해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일간이 수동적인 그런 목적어의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수동적인 관계. 그러니까 인성 자체는 내가 나에게 이렇게 생해주는 기운, 즉 수동적으로 나를 배우거나 내 것이 되거나 이런 것이 결코 그게 돈을 쫓는 외부의 목표, 외부의 세계를 쫓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성이 강한 분들은 공부를 하고 학문을 탐구하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재성은 외부의 세계를 쫓는 분들은 그렇게 그 무슨 공부를 하고 철학하고 이런 것도 관심 없습니다. 네? 돈 버는 돈의 이거 현실적인 이익에 이제 관심이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재성과 비겁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이 일간과 같은 오행인 비겁은 재성을 이렇게 극을 하게 됩니다. 재성을 극을 하니까 내가 가진 재가 이것이 내가 그 재를 쫓게 되는데 이것이 비겁이 강하다 보니까 내가 쫓아야 되는 내가 목표로 하는 재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돼요. 그 비겁이 강한 사람일수록 돈에 대한 추구, 목표에 대한 그런 이제 집착 이런 것들은 많이 약하게 됩니다. 왜냐면 내가 내 자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식상과 재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식상과 재는 당연히 식신의 그런 설기, 상관의 설기가 재를 생하게 됩니다. 이게 대표적인 통변이 식신이 이제 식신생재는 노동을 통해서 내가 이제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고 상관은 대표적으로 뭐 영업이나 하여튼 뭐 다 내가 활동해서 돈을 버는 게 식신생재와 상관생재가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신강사주와 신약사주가 서로 그 양상이 많이 다르죠. 네. 이제 예를 들자면 비겁과 재성이 있는 이제 이런 사주에 있어서 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재에 대한 추구 이런 것들은 약해집니다. 대표적인 모습 양상이 어떻게 돼요?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비겁이 굉장히 강한 사주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쫓고 이런 것들이 돈에 내가 무릎 꿇기가 싫은 거예요. 비겁이 강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런 것들은 이 재가 약하고 비겁이 훨씬 더 강한 재와 비겁의 그런 그 경중을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비겁이 훨씬 강한 사주들이 돈에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주들은 그 자존심이 중요하고 자기 자존감이 중요하고 이러니까 뇌물 이런 것들이 안 통합니다. 그래서 이 신강사주, 신약사주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신약사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재를 쫓는 게 훨씬 더 이제 강할 테고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들이 신강하냐 신약하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그 양상이 이제 달라지죠. 어쨌거나 그러면 이 돈을 버는 운은 기본적으로 어떤 운에서 돈을 버느냐? 재운이 오는 것보다는 사실은 식신운과 상관운이 나를 더 돈을 벌게 해줘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식신생재, 상관생재입니다. 왜냐면 나한테 돈을 가져다 주니까. 만약에 신강한 사주가 재운이 온다. 그러면 그거는 밸런스가 조화가를 이루어지니까. 왜냐면 기존에 신강하고 재가 약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재가 더 강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내 자존심 이런 것들이 좀 약해지는 거예요. 돈을 더 쫓는 마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내가 돈에 조금 더 내가 돈을 추구하게 되고 이런 것이지 기본적으로 돈을 만들어주는 것은 이 식신과 상관의 작용입니다. 무엇을 해야 돼요? 마케팅을 해야 되고 영업을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노동을 해야 되고 그게 이 돈을 벌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운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특히나 신약사주가 재운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돈이 더 신약해지고 그러니까 돈을 내가 장악할 힘이 없으니까 돈이 더 쓰게 되고 더 이제 부채에 내가 시달리게 되고 돈은 내가 쓰지만 이렇게 채무에 시달리게 되고 신약사주가 재운이 들어오면 이제 신용불량자가 되기가 쉽고 비겁이 강한 사람들이 재운이 오게 되고 그러면은 자기의 이제 그런 자기의 뜻 이런 것들은 약화되긴 하지만 그거 자체가 재운이 들어왔다 해서 돈을 만들어주지는 않아요. 식신과 상관운이 기본적으로 돈을 만들어주는 운입니다. 재운이 오면 재는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그 목표로 하는 것들을 원국에서나 운에서나 사실은 내가 소모하는 게 더 크죠. 재성은 내가 이제 장악하고 내 걸로 하는 거니까 내가 이렇게 돈을 쓰는 게 이제 재성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면 돈을 지키는 운은 어떻게 되느냐? 이 식신과 상관이 운이 와야 기본적으로 특히나 신강한 사주들 이런 사주들이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내 사업이 커지고 돈을 많이 버는 운이 됩니다. 그러면 그 재운이 언제까지나 있지는 않잖아요. 네, 뭐 크게 봐도 이제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저초 이렇게 30년이고 사실은 그것이 이제 진술충리는 이제 토의 기운이 되니까 아무리 운이 이제 강하게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20년이거든요. 더해서 자기한테 더 적합한 운은 이제 10년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사업가도 그냥 10년이 이제 자기가 돈을 버는 거야. 나머지는 이제 굴러가는 더 이제
그 눈덩이가 스스로 굴러가서 더 커지는 이런 거가 되고, 처음에 내가 이런 그 눈덩이를 내가 만들어서 눈사람 만들면 처음에 눈을 굴려대죠. 그거는 이제 그 10년 운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그래서 그 운이, 재운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운이 와야 되냐면, 관성운이 와야지 이 돈을 지키게 됩니다. 계속 재운이 오거나 이렇게 되면은 더 무리한 투자, 뭐 돈을 내가 쓰고 더 잘 될 걸로 생각되고, 이 세상은 음양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 내려감이 있고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재성운이 다음에 관성운이 와야 내가 돈을 지키게 됩니다. 왜 돈을 지키게 되냐면, 이 재를 분탈하는, 이 관성은 이 재를 분탈하는, 이 비겁을 극을하는, 극을 해요. 이 재성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이 돈의 재성을 지킨다는 것은, 재성을 내가 쫓는다는 것은, 내가 굉장히 돈을 향한 추구, 돈을 향한 집착, 이런 것들이 강해야 돼요. 개같이 벌어야 된단 말입니다. 돈을 향해서, 어떤 돈 되는 일이라면은 바로 내가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돼. 근데 비겁이 강해지면, 그 밸런스 자체가, 비겁이 더 강해지면, 이 재를,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그깟 돈에 내가 이 자존심을 내가 내팽개쳐야 되겠어?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성이 이 비겁을 극해서, 이 재성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재가 관을 생해서가 아니라, 이 재성을 극하는 비겁을, 관성이 극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재성을 보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운이 끝나고 나면, 이 관운이 되면, 지키게 되면은, 그래서 이런 법률적인 비용, 예를 들자면은 어떤 소송에 걸리고, 민사소송이나 손해배상 소송에 이런 분들은요, 법률적인 다툼에 돈이 없는 분들은 거기에 끼질 않아요. 근데 내가 돈이 많아지면은, 주위에 항상 그런 다툼, 분쟁, 쟁송, 소송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나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왜? 내가 돈이 많으니까. 그랬을 때 내가 이 비겁이 강해져가지고 맞서 싸우고 이렇게 되고 그러면 오히려 더 큰 손재가 있을 수가 있죠. 적절히 그런 관리 비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런 비용을 기꺼이 지출할 수 있는, 회사 유지 비용, 적법 절차를 지키는 데 있어서 법률이나 규제 뭐 이런 것들을 지키는데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응당 내가 그걸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결과적으로 이 재성이 보호됩니다. 그것이 이 재성이 나온 관성이 거꾸로 이 재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왜? 이 비겁을 극하기 때문에. 더 이상 돈을 벌고 나면 그때부터는 내 맘대로 할 수 없어요. 내 맘대로 하고 싶어서, 식신상관이 강해서 내 맘대로 하고 싶어서 돈을 벌었지만, 이 돈을 벌고 나면 결과적으로 내 맘대로 안 됩니다. 이런 케이스는 엄청나게 많죠. 사업이, 그래서 사실은 사업을 지키는 게 힘들다고 하는 게, 어떤 많은 사업가들이 사업을 창업을 해서 성공시키고 이거보다 이것을 더 유지하고 물려주고 더 발전시키고 확장시키고 이것을 더 어렵게 봅니다. 어떤 아이템 하나 성공시켜서 내가 돈을 벌 수는, 그거는 쉽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래서 돈 벌면 되니까. 하지만 그것을 이렇게 회사를 키우고 유지시키고 그런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어렵게 합니다. 왜? 기본적으로 돈 버는 건 식상생재이기 때문에, 이 식상생재가 되는 분들은 돈 버는 건 어렵지 않아요. 뭘 해도 돈을 벌어. 근데 그것이 유지하고 관리하고 키우고 이런 것들은 이 기본적으로 식상생재의 그런 작용과는 반대가 되기 때문에, 이 관성의 작용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주 원국에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어렵고, 또 운에서도 그런 관성운이 와야 됩니다. 재운 다음에 식상운이, 만약에 이제 식상운이 내가 이제 재운이 와가지고 어떻게 내가 일확천금으로 뜻하지 않게 돈을 벌고 이랬을 때, 그 다음에 식상운이 와버리면 이제 돈 다 써버리고 이러니까 그냥 돈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대운이 이제 재성에서 이제 식상운으로 가는 경우에. 재성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인성운을 만나도 괜찮습니다. 인성운을 만나도. 왜냐면 이 인성운을 만나면은 더 이상 이제 돈 벌고 내가 이런 게 아니라, 그때부터 내가 내 인생을 이제 내 맘대로 즐기고, 또 교육이나 학문이나 장학재단 만들거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쪽에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더 이상 돈을 날리거나 이렇게 되진 않아요. 그래서 사업가들은 여기도 보시지만 돈을 지키는 의미는 반드시 일간이 약해지고 관성운이 와야, 관운이 되어야, 또는 인성운이 되어야, 특히나 이제 사업을 계속 영위하시는 분들은 이 관성운이 되어야 돈을 이제 지키게 됩니다. 당연히 원국에서 관성이 이 재성을 보호하고 있으면 훨씬 더 이제 큰 규모의 사업체를 이제 운영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간에 적절히 내가 그 때를 알아서 나아갈 때와 물러갈 때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도덕경에 보면 공수신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을 이루면 그 몸을 뒤로 한다. 이것이 이제 겸손의 그런 미덕을 얘기하는
것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나를 내세우지 않는 거. 하지만 그게 겸손의 미덕을 내세우고 어떤 우리 도덕 군자처럼 너 겸손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것이 이제 이 세상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이렇게 이제 설명한 것들이죠. 공을 이루면 내 몸을 뒤로 한다. 공을 이뤘는데도 더 나아가고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패가 망신이 된다. 적절한 조화 균형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명리학이 알려주는 그런 이 세상의 이제 모습입니다. 오늘은 이제 언제 나한테 돈이 들어오는 운이 되는지, 그러면 그 돈 버는 운이 끝나면 돈을 지키는 운이 되는지 아닌지 이것을 십신의 명리학의 십신론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